상콤하고 달달하고 맛있는 디저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크게 보아서 제빵과 제과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디저트 트렌드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SNS에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한때 두바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두바이 휘낭시에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 스페이스 커피 로스터스 운영하고 있는 챔프 형님의 강챔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상콤하고 달달하고 맛있는 디저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형님이 커피 전문가잖아요. 그쵸, 전 커피 전문가죠. 그래서 디저트 얘기는 많이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할 이야기가 조금 덜 하긴 합니다. 그럼 혹시 챔프 스페이스에서는 디저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대전 소재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 파티셰님이 직접 디저트를 전부 다 만들어 주시고 계신데, 없을 때 디저트 파트의 힘이 좀 약할 때는 저희 바리스타 애들이 전부 다 만들었었죠. 바리스타 동료 구성원들이 만들었는데,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은 아주 한정되어져 있어서 티라미수에 엄청 목을 메고 그 티라미수를 많이 판매를 했었었죠. 그럼 지금은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소재점 같은 경우에는 전문 파티셰님께서 전부 다 만들어 주시고, 여기 현대 아울렛이랑 그리고 부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티라미수는 바리스타 구성원들이 만들고요. 나머지 이제 지금 부천점에서는 르뱅 쿠키 그리고 미니 치즈 스플레 판매하고 있고,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요 케이크류들, 그 다음에 그 휘낭시에 판매하고 있는데, 휘낭시에는 반죽 직접 해가지고 여기 아울렛은 직접 구워요. 휘낭시에 직접 굽고 있고, 그 다음에 티라미수도 직접 만들고 있고, 케이크만 저희가 지금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디저트 국 카페를 방문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죠. 예, 있죠. 그럼 챔프님 혹시 디저트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이게 참 어려운데, 크게 보아서 제빵과 제과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빵 종류, 제과는 이제 디저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케이크나 뭐 구움 과자 이런 류가 제과 쪽으로 빠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빵은 크거든요. 이게 제품들이 큰 데에 비해서 금액선이 높지 않아요. 근데 제과는 사이즈는 작은데 금액대가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 기준에서는 제빵이 있을 때 아무래도 제빵은 진짜 막 여러 개씩 집어가거든요. 제과는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이렇게 집어가는 형태라서, 어떤 종류로 내가 이 사이드 메뉴들을 정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우리 매장에서 어떤 것들을 판매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빵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받아 써야 된다고 하면, 제빵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지 같은 거를 받아서 쓴다고 하더라도 퀄리티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2차 가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완제 그냥 제과 제품을 받거나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의 구움 과자류를 일반적인 카페에서 많이 하고, 저희 챔스에서도 그래서 제과 쪽으로 지금 이제 시중에서 디저트류가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빵은 시설이나 이런 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엄청나죠. 재반되어지는 시설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발효기, 반죽기, 오븐기 이런 게 다 필요하고, 물론 이게 제빵도 그냥 간단한 소금빵 정도는 아마 발효기가 있어야 될 건데, 발효할 수 있는 발효기, 그 다음에 오븐기가 무조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쳐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반죽기가 무조건 필요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소형 카페 있죠. 한 30평대 정도 되는. 근데 반죽기가 사이즈가 상상 그 이상으로 크거든요. 물론 작은 반죽기가 있기는 한데, 그런 반죽기는 사실 용량이 너무 적어서 안 되고, 어느 정도 큰 사이즈가 돼야 이렇게 치대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반죽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친다라고 하면서 제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반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러면 챔프님이 보셨을 때 손님들이 어떤 디저트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상권에 따라 너무 다를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 디저트를 어떻게 판매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데, 일단 저희처럼 지금 그 받고 있지 않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 기준에서는, 첫 번째 비주얼, 두 번째 비주얼, 세 번째가 맛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비주얼이 예뻐야 돼. 비주얼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일단 만족스러워야, 빵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만족스러워야 가지고 간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매장에서 얼만큼 좀 시그니처 느낌으로 좀 판매되어지고 있느냐,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 매장에서는 그 티라미수 비주얼이 굉장히 좋거든요. 티라미수가 사실 제가 계속 밀었어요.
티라미수를 계속 밀고 싶어서 티라미수를 계속 밀다가 전문 파티셔님 오면서 간단한 구움 과자류로 이제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첫 번째도 디자인, 두 번째도 디자인, 그리고 세 번째가 맛 이렇게 보시면 뭐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인 상품 같은 데서 그렇게 좀 디저트가 나가나요? 직장인 상권에서는 디저트 많이 안 나가죠. 거기서는 음료가 아무래도 많이 나가고 디저트는 사실은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디저트는 오히려 저희처럼 그냥 좀 찾아서 오거나 혹은 약간 좀 상권이 완전 오피스 상권 외에 그런 것들은 꽤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디저트가 앉아서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근데 뭐 쿠키나 구운 과자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크어웨이로 많이 가져가시기도 하죠. 포장으로.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직장인 상권에서는. 셰프님 그 디저트 매출은 어떠세요? 저희가 소재점 같은 경우가 전체 매출 파이에서 한 25% 정도 나오고요. 22에서 25%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아울렛이랑 부천점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에요. 디저트 매출을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전체 매출 파이에서 디저트 매출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의 비율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0%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저트를 시켰을 때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디저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케이크가 굉장히 객단가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뭐 보통 케이크 하나의 가격이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에서 보통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음료 두 잔에 케이크 하나 시키면 금세 2만 원의 언저리에 가겠죠. 근데 음료 두 잔만 시킨다 그러면 뭐 만 원에서 12,000원 사이에 포진되어져 있기 때문에 객단가를 높이려면 이런 사이즈도 괜찮고 금액대도 받기 좋은 제품. 그래서 저희 파티셔님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이랑 이런 메뉴를 만들거나 해야 될 때 저는 용량을 적게 주고 덜 받는 것보다 용량을 더 많이 주고 차라리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받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가령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케이크가 있다. 예를 들어 1호 사이즈를 6등분을 했다라고 치면 1호 사이즈의 케이크를 6등분해서 얘를 뭐 한 5,000원에 팔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2호 사이즈를 8등분이나 6등분 해가지고 걔를 뭐 한 7,000원이나 받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더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디저트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카페들한테 디저트 거래할 때 디저트를 발굴할 팁이 있나요? 진짜 디깅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뒤져보셔야 되고 이번에 저희도 현재 이 제품은 저희가 지금 받아서 쓰는 제품이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납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도 받아서 쓰고 있는 제품이기는 한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4군데 정도 서칭해서 디깅해가지고 평 보고 실제로 샘플링을 다 구매했어요. 한 번 구매할 때 샘플팩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돈을 주고서 그 박스 자체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업장당 보통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샘플 비용으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죠. 받아서 먹어보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제가 예전에 받았었던 것보다 요즘은 정말 좋게 나와요. 생각보다 정말 맛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받은 다음에 2차 가공을 하는 편입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2차 가공을. 그렇게 해서 너무 받은 티가 좀 안 날 수 있게끔 저희만의 지금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조금 더 해서 고객님들한테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칭을 하는 팁이라고 하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뒤져보셔야 돼요. 무조건 많이 뒤져보시고 평들 정말 많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미리 비주얼들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샘플팩 구매해가지고 먹어보고 마지막에 판단하는 거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디저트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나라가 없는 거 같아요. 뭐 엄청 많죠. 트렌드 파악은 어떻게 하세요? 디저트 트렌드 파악. 사실은 제가 뭐 이쪽 그 디저트 파트의 완전 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저트 트렌드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SNS에 어떻게 퍼져 나가는가. 한때 두바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두바이 휘낭시에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크게 메가로 트렌드하게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쫓아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렌드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트렌드에 너무 민감해서 우리 여기 매장에서 바로바로 판매를 하기보다는 트렌드에 아예 휩쓸리지 않는 우리만의 고유한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렵죠.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지만 우리만의 고유한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저희도 두바이를 한번 팔아봤었거든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메가 트렌드가 한번 휩쓸린다라고 할 때는 얼른 땡겨서 팔아보시는 것도 매출에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셰프님이 커피 얘기할 때랑 디저트 얘기할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긴 하네요. 자신감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사실 그 저희 매장이 디저트 카페로 소개가 되진 않다 보니까 이제 디저트는 약간 뭐랄까 그 한 켠에 서브하는 정도.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전체 매출 파이를 보더라도 뭐 한 20%에서 뭐 적으면 15%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대단히 막 메인 포커스를 잡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맛있다. 맛있는 걸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요. 제가 티라미수만 밀었다 그랬잖아요. 그 실제로 24년 1월 달에 이제 제가 한번 디저트 리뉴얼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메뉴가 싹 다 빠지고 바리스타들끼리 디저트를 만들어야 됐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냥 무조건 티라미수 판매할 거야. 난 무조건 티라미수 하나를 정말 맛있게 팔아서 손님들이 여기 매장 오면 그냥 무조건 티라미수를 먹을 수 있게끔 만들 거야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비주얼을 일단 정말 좋게 잡았고 그 비주얼을 잡은 다음에 진짜 많이 먹어보고 진짜 많이 그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해서 티라미수를 잡은 다음에 저희 그 소재동 전면부에 포스터 완전 쫙 다 붙여놓고 손님들 이제 오실 때마다 음료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추천 페어링 디저트는 티라미수입니다. 계속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먹어보고 반응 보고 손님들이 맛있다라고 평가해주고 하니까 2달 걸리더라고요. 근데 2달 딱 걸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티라미수 찾으세요. 저 이거 티라미수 보고 왔는데 오늘 티라미수 솔드아웃 됐나요? 티라미수 다 팔렸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티라미수의 판매량을 저희가 쫙 올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트렌드를 직접적으로 막 쫓아가기보다는 우리만의 고유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데 아예 목표 지점 정해놓고 그 목표 지점을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고민해보고 시도해보고 안 되면 빠르게 바꾸고 좀 이렇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음료에 집중하는 카페들은 셰프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 가지 디저트를 그냥 깎는 게 좋아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료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려면 그 디저트는 약간 좀 따라오는 개념이면 되는데 얘가 좀 너무 후져 보이지 않는 느낌이기만 하면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정말 많은 카페들이 음료와 디저트의 완벽한 페어링을 컨셉으로 하고 있는 카페들이 정말 많죠. 진짜 창작의 고통이 아마 엄청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둘 다 할 자신이 없어서 음료 하나에 좀 몰빵 대신에 디저트는 누가 먹어도 호불호 없이 쫓아올 수 있게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디저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저트에 대한 식견과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소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확실히 제가 댓글을 꾸준하게 읽어보고 답글을 많이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정말 유의미한 댓글과 답글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카페 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챔프 형님의 강챔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